네, 조금 전에 나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된 속보 내용부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11일 결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조금 전에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영장 심사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관련된 소식들 나오는 대로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절대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삼성증권의 신승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2200선을 앞두고 숨 고르기 장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이제 3월 19일 저점 대비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는 한 50%, 코스닥이 지금 75%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강한 시장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 코스피는 장중에 2200선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 차익 실현이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가 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 시장 강함의 원인은 아무래도 이 금리 때문일 것 같아요. 저금리 환경이 계속되면서 이 그동안 이제 고성장을 할 수 있던 기업들이 좀 굉장히 멀티플이 상승하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또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절대 금리 자체는 아직까지는 낮은 편이지만 이 경제 활동 재개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리 상승 속도 역시 점차 빨라지는 양상이고요. 금리가 이렇게 높아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멀티플이 높은 이 시장과 종목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오늘 숨고르기 장세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점검을 할 수 있을 법한 오늘 시장이 남긴 힌트들, 체크 포인트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유동성 랠리가 지속될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 그 RSI 1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는 지난 금요일 이미 70선을 상회를 했습니다. 통상 이 RSI가 70 이상 구간은 과열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이런 기술적 지표라든지 아니면 기본적 분석의 지표가 잘 맞지 않는 시장인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는 이제 초반 그 낙폭 과대주가 이 각관을 봤던 이 초반 유동성 장세, 코로나 장세에서 외국인 수급 장세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이제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살지, 어떤 업종을 살지가 중요한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 시총상위 대형주, 경기 민감주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원달러, 두 번째로 이 원달러 1200선 좀 하향 돌파를 이번 주에 하는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달러 약세, 즉 워낙 강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수혜 업종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 시총상위 반도체 섹터와 금융업종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통상 이 원달러 환율이 이 피크아웃하는 시점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공격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주가 상승과 환율 하락으로 인한 환차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이 글로벌 시장 흐름은 확연히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그 페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 더 이 부양적인 기조를 강화함으로써 경기를 이 적정 수준까지 일시에쯤 끌어올리는 게 효율적일 거고요. 아마도 다음 주, 이번 주 FOMC에서 아무래도 이 온건한 정책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원달러도 좀 강세 국면을 지속적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체크 포인트 오늘 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봐주셨고 한 주 동안에는 그러면 어떤 일정들, 어떤 이벤트를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6월 FOMC가 우리 시간으로 10월 수요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은 이 유동성 랠리입니다. 기업들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유동성이 지금 위험자산, 즉 주식 가격을 지지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연준 통화정책 발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그 FOMC에는 이 온건한 정책 기조가 계속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확률은 낮지만 단기적으로 과열된 시장을 보고 이 페드가 긴축적인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 또한 상존을 합니다. 때마침 지난주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시장의 걱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고요. 이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이 경기 회복에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이 장기간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양적 완화 프로그램도 지속한다는 이 기존 태도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 목요일에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 지금 선물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만기일에 매도 차익 포지션 청산 여부가 대형주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이번 만기에는 이 시장 반등과 함께 선물 고평가 반전으로 이 투자자들 간의 포지션 반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10일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FOMC 선물 옵션 만기 어떻게 보면 좀 큰 양축의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시는 단기 과열했다는 부담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유동성 공급 기조가 유지된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의 큰 폭 조정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하고요. 특히 최근 이 경제 활동 재개 기대감이 가셔야되는 가운데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구도는 경기 민감도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해외에서는 FOMC, 또 국내에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이 정기 변경 등의 이벤트들 위주로 봐주셨는데 이런 부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한 주 동안의 관심 섹터는 어떤 쪽으로 잡으셨나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시총 상위 종목을 비중을 유지를 하고요. 네. 여기에 저희는 2차 전지 섹터, 금융 섹터를 이번 주에 신규 추천 업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2차 전지 쪽은 이 전기차 쪽으로 정책적인 호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독일 정부의 전기차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정책이 발표된 데 이어서 영국도 지금 전기차 추가 지원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럽의 3대 자동차 대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부양안으로 지금 전기차 확대 정책을 지금 확정한 상태고요.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올해 유럽 전기차 시장은 전년 대비 거의 50%에 가까운 고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기존 삼성 SDI에 추가해서 LG화학을 신규 추천 종목으로 편입을 했는데요. 2분기까지 지금 적자를 예상했던 전지 사업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는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금 화학 부분에서도 지금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LG화학의 주요 화학 사업 중에 하나가 이 ABS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방 산업이 이 전자제품 외장재, 그리고 우리 자동차에 보면 내장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또 중국에서의 또 대표적인 지금 수혜 산업 중에 하나가 이 헬멧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이륜차용 헬멧 수요 개선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 원 헬멧, 원 벨트 법안 도입으로 인해서 이 오토바이용 헬멧 수요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전방 제품 원재료가 ABS입니다. 이 ABS 같은 경우에 지금 원료가 부타디엔 가격인데요. 이 부타디엔 가격이 1년 동안 70% 가까이 빠졌는데 제품 가격인 ABS 가격은 지금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한 달 동안 15%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BS 마진이 연중 최대치로 지금 6년 밴드 상단을 상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화학도 좋고 이 전기차의 정책적인 모멘텀도 좋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울러 금융 쪽에서는 저희가 KB금융을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이 코로나19 경제활동 재개와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시중금리가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연준에서 통화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보셔야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혹시라도 이 시장을 이 부양시키고다 좀 한 차례 완화시킬 가능성이 저희는 존재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수차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기대는 조절하려는 코멘트를 했죠. 혹시라도 이번 주 FOMC에서 다소 매파적인 코멘트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주들에게 금리의 단기 반환 시그널은 호재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은행 업종 내에서도 안정적인 지표와 이 비은행 부분 이익 증가 그리고 5% 이상 배당 수익이 기대되는 KB금융을 이번 주 신규 추천 종목으로 제시를 합니다. 조금 전에 ABS 파트가 상당히 좀 솔깃하던데요. 그러면은 이 제품 만드는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좋나요? 금호석유가 또 이 화학 여러 가지 제품군이 있지만 ABS 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 좋게 보면 좋을지 아니면 LG화학의 하나의 모멘텀 정도로 이 한정적으로 보는 게 좋을지요? ABS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MS 상위 기업은 거의 LG화학을 보시는 게 맞고요. 금호석유는 이 합성 고무입니다.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간 그 원료, 타이어 코드
금속을 만드는 재료인 이 합성 고무를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전방 시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을 더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라텍스 고무도 수요가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익 개선 모멘텀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ABS로 똑같이 연동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 좋게 보고요. 또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성장성, 여기에다가 또 LG화학 같은 경우는 추가로 신규 추천주로 합류가 됐습니다. 금융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합니다. 최근에 증권가에서 약간은 좀 설왕설래하는 섹터기는 한데 삼성증권 쪽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KB금융이 토픽이니까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절대 전략까지 준비한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장은 약간은 또 지수만 보면 싱겁지만은 내일 장에서는 조금 더 오늘 움츠려든 만큼 내일 장 기지개를 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목군들 너무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만의 투자 원칙 뭐였는지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는 그런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